여기에 무타구치 렌야 중장이 있습니다. 일본 육군의 인도 침공, 인팔 전투를 지휘했던 사나이입니다.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수식어는 역시 무식함과 무능함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그를 무식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팔 전투 때 일본은 거의 이길 뻔했다는 겁니다. 상대였던 영국군으로서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 몇 번이나 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인 건 바로 인팔 북부를 기습한 제15사단 2만 명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만 놓고 보면 무타구치는 천재입니다. 무타구치가 무식하지 않았다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무타구치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팔 전투 제15사단 작전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타구치의 지략가로서의 면모를 알아보겠습니다. 무타구치의 큰 그림. 인팔 전투에서 일본군 공격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33사단이 인팔 남쪽을 공략하고 일주일 뒤에 제15사단과 31사단이 북쪽을 공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남쪽의 공격은 영국군을 유인하기 위한 페이크입니다. 북쪽이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타구치의 이 작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영국군은 이 작전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대로 있던 제23사단 병력이 전부 남쪽의 일본군을 막으러 이동합니다. 이로써 인팔 북부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15사단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정확히 계획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무타구치의 통찰력을 볼 수 있는데요. 영국군한테 3개 사단이 있다는 것, 영국군 위치, 그리고 예비대 움직임까지 정확히 예측한 겁니다. 심지어 영국군 예비대가 3월 16일에 이동하는데 일본군 제15사단은 바로 전날인 3월 15일부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는 시점까지 완벽했습니다. 인팔 북부의 험준함. 제15사단이 공격하는 인팔 북부 지역. 영국군과 무타구치는 이곳의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여기선 대규모 병력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반면 무타구치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개 사단 약 4만 5천 명을 이곳에 투입했습니다. 대체 누가 옳았는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인팔 북부 지역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려 고도 1400m 내지 1700m의 정글산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병력 이동이 어려운 지형입니다. 결정적으로 도로가 열악했습니다. 인팔 남쪽에는 커다란 도로 2개가 국경 인근에서 인팔까지 이어지던 반면 인팔 북부에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국군은 공격은 무조건 남쪽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다만 무타구치를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영국군 방심. 영국군 관점에서 전장을 보자면 인팔 남쪽은 최전방, 인팔 북쪽은 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방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인팔 북부를 방어하던 제49인도여단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제49인도여단은 자신들이 후방 지역에 있다고 생각했고 충격적이게도 그 어떠한 참호와 철조망 방어 거점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건 전투를 통틀어서 가장 심각한 작전 실패 중 하나였다. 그러면 인팔 북부 지역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배치된 제49인도여단은 3월 16일에 인팔 남쪽에서 싸우기 위해 이동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 창설된 제50인도 공수여단이 투입됩니다. 이 부대는 겨우 2개 보병대대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이 중 하나는 다른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49인도여단이 남기고 간 1개 대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팔 북부를 방어하던 영국군은 2개 대대 약 1600여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제50인도 공수여단 소속 디키 리처드 대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형은 그 어떤 규모의 병력도 통과하지 못할 듯 보였다. 우리는 가축 운송에만 의존해서 도보로 정찰을 해야 됐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이 지역의 일본군 정찰조와 침투 요원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즉 정찰 임무를 맡았고 소규모 일본군만 상대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무타구치가 영국군 방어가 약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15사단 약 2만 대군을 투입합니다. 치밀한 무타구치. 무타구치는 아무 생각 없이 산속에 제15사단을 투입한 게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무타구치는 무려 6개월간의 정찰을 통해서 이 지역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무타구치는 인팔 북부 지리 파악을 끝냈고 이곳 고지대의 높이, 강 여울 깊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침략 경로를 세웁니다. 무엇보다 영국군이 이곳에 도로를 만드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은 인팔에서 우흐를로 이어지는 도로와 샹사과 캄종을 연결하는 도로 등 여러 개의 작은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인팔 전투 중인 3월 22일에 촬영된 우흐를 마을입니다. 여기에 인팔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보입니다.
작긴 하지만 도로가 존재하긴 했다는 겁니다. 무타구치는 이 도로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리적 정보를 토대로 임팔 북부에서 대군이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정보력에서 영국군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무타구치의 제15사단 공격작전. 임팔 전투에서 제15사단 병력은 크게 4부대로 나뉠 겁니다. 먼저 전위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제67보병연대 3대대 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친드윈강을 도하한 뒤 신속히 전진해서 캉폭 피해 도달, 여기서 임팔 코이마 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영국군 보급로를 막은 겁니다. 다만 이 부대는 사실상 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강행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익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제60보병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강을 건너서 캄종에서 샹스항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전진한 뒤 북서쪽 방향에서 임팔을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대의 목표는 임팔에서 24km 북쪽에 있던 캥글라 통비입니다. 여기 인근에 221 전방 군수 창고가 있었는데 임팔 지역에서 가장 큰 영국군 보급 거점이었습니다. 이걸 뺏어서 임팔까지 전진한다는 겁니다. 무타구치의 기본 방침은 보급품은 적에게서 노획한다 였기 때문에 이 부대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대가 있습니다. 제51보병연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제15사단 병력 중 가장 남쪽에서 공격을 가해서 임팔 주변 비행장을 점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뒤를 사단 본부와 예비대가 뒤따르게 됩니다. 병력 규모는 한 개 연대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15사단에는 공병연대 1개와 포병연대 1개도 있었는데요. 보병부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각 일본군 부대 모두 공병, 포병 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추가로 바로 옆에선 제31사단 좌익부대도 같이 이동합니다. 이 부대는 북쪽으로 코히마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는데요. 동선이 제15사단과 겹치면서 함께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병력은 한 개 연대급 약 3,000명 내지 4,000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전은 20일 안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작전 기간을 너무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캄종에서 샹사까지 거리가 53km, 우르을에서 임팔까지 거리가 80km쯤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본군 병사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무타구치가 너무 무리해서 데드라인을 설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건대 3월 16일 기준으로 영국군은 제50인도 공수여단 예하 2개 대대 약 1600명인데 반해 일본군은 제15사단 예하 보병연대 3개, 공병연대 1개, 포병연대 1개, 대략 2만여 명의 병력입니다. 사실상 영국군이 상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무타구치의 20일 데드라인 당시만 해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병력 문제. 무타구치가 작전 구상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15사단 전력이 전투 직전에 크게 약화됐다는 겁니다. 제15사단에는 보병연대 3개가 있습니다. 연대마다 각각 3,000명 내지 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67보병연대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에 태국과 버마를 연결하는 철도가 파괴된 탓에 병력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시작할 때 제15사단은 사실상 2개 연대로 전투를 해야 됐습니다. 일단 제67연대 3대대 병력 일부가 도착해서 전위부대에는 포함됐고 제67연대 예하 3개 중대가 예비대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67연대 주력이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병 전력 3분의 1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게다가 제15사단에는 원래 좌익부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한 개 보병대대와 같이 있던 포병대와 공병대 일부가 남쪽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0일에 아예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어서 4월에는 한 개 보병대대가 또 남쪽 공격 지원하기 위해 가버립니다. 이렇게 제15사단 전력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일본군 발목을 잡게 됩니다. 결론. 무타구치는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죠. 이제 육군은 무적의 단계에 이르렀고 인도에서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 이 작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 것이다. 불길처럼 빠르게 우리의 목표물에 도달할 것이다. 1944년 2월 8일의 선언문에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승리에 대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요. 마냥 허풍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실제로 3월에 제15사단이 공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본군은 대승리를 거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타구치의 작전은 그만큼 완벽했고 영국군 허를 찔렀습니다. 제15사단에게 임팔로 가는 길은 거의 활짝 열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말해 영국군은 무타구치의 손 위에서 놀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일본군은 임팔 전투에서 패배한 것일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편에 제15사단 공격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초까지 벌어진 전투를 통해 무타구치의 완벽한 작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여러가지 변수들을 보겠습니다. 세 줄 요약. 무타구치는 영국군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작전을 세웠다.
영국군은 무타구치의 작전에 속아서 전투 중 인팔 북부를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었다. 3월 15일부터 제15사단 2만 명이 인팔 북부를 기습 공격했다. 후기. 우리가 무타구치와 인팔 전투를 굉장히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타구치가 일제 패망을 앞당긴 대한민국 독립투사다, 이렇게 희화화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풍조가 특히 역사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타구치가 매우 날카로운 지략가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인팔 전투도 일본군이 마냥 밀리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4월에 제15사단은 영국군 제4군단 본부와 인팔 메인 비행장 8km 앞까지 전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팔 전투에서 거의 승리할 뻔했다는 겁니다. 제15사단 공세가 인팔 전투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었는데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담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제15사단 병력 규모가 약간 문제입니다. 제가 인용한 책에서는 제15사단이 약 2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만 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15사단은 제67년대 대부분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한기 연대전력 아웃이죠. 거기에다 그나마 남아있던 제51, 60년대 두 개 모두 보병대대가 2개씩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일본군 연대 한 개당 보병대대가 3개씩 있는데 얘네는 2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제15사단 병력이 최대로 잡아도 13,0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책에서 2만 명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본 에피소드에서는 병력을 2만 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한 개 대대는 1200여 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